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건강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에 대한 문제도 지금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코로나19 발병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경제 지표를 좀 저희가 찾아보면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가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럼 먼저 이제 수출이 감소한 게 눈에 띄고요. 예.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일 평균 수출액이 15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억 8천만 달러에 비해서 3.2% 줄어든 수치이고요. 예. 일평균 수출은 그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지난 1월에 이제 4.8% 반등을 했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내수도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그 국내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그러니까 동기 대비 15.8% 감소했고요.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도 꺾였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 이후에 꾸준히 30% 안팎을 유지하던 그 관광객 증가율도 23.8%로 예.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았고요. 중국 주요 지역의 봉쇄가 단행된 이번 달 이제 관광산업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음식, 숙박업 등 그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 큰 걱정입니다. 예. 이 정부가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2.4%로 연초에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 목표치 2.4%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또 이 회의적인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교보증권연구원에 의하면 이제 코로나19가 중국 내 수요 충격으로 작용을 하면은 한국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올해 경기 회복이 무산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에서 수요 충격이 발생하면은 GDP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위험도 있다고 이제 경고를 했고요. 그 24일 블룸버그가 이제 해외 경제기관 투자은행으로부터 집계한 전망에 따르면 42개 기관 중에 5곳이 올해 이제 한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최소 0.8%포인트에서 최대 1.7%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국제 신용평가사인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와 무디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그 노무라 증권은 아예 한국은 0%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의 악담 수준의 이제 전망을 내놓고도 있는데요. 예. 이런 전망들이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를 가정하고 내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빨리 그 지속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빨리 진정이 되면 이런 예상들은 다 이제 빗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이런 그렇죠. 전망들이 나온 거니까. 예. 예. 그 우리나라 국회 예산처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을 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최대 0.22%포인트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2%대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예.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로 낮아질 경우에 한국은 2% 초반의 성장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대부분이 이제 분석들이 전망들이 좀 어려울 것이다.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이렇게 이게 한 몫으로 지금 경기를 전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연초에는 좀 분위기가 좋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예. 현재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 디램 반도체 고정 가격이 소폭 상승 전환됐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정부가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11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연말에는 이제 성장 제약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가 1월에는 조정 국면이라는 말로 수위를 조절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한 거는 이제 1월 달인데요. 그 생산과 투자가 이제 동반 상승하면서 소비자 심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은
기계 장비, 전기 장비, 자동차 각각에서 12.6%에서 이제 3%씩 각각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평균 3.5%가 늘었습니다. 음.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지난 2018년 2분기 이후 내내 마이너스에 머물렀다가 12월에 이제 설비 투자 지수도 운송 장비, 기계류 등 전월 대비 10.9% 상승을 했고요. 예. 덕분에 이제 경기에 대한 소비자 그 심리를 나타내는 동향 지수는 그러니까 CSI가 전월 대비 3.7% 포인트 오르면서 104.2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100보다 이제 올라가서 소비 심리 지수는 1월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2월부터 나오는 통계가 이제 걱정입니다. 이게 출발이 좋았는데 코로나19라는 이 돌발 변수를 만나서 예. 경제가 지금 휘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이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을 것인가, 또 타격을 지금 현재 입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불안감이 높은 곳이 중국과 연관이 깊은 제조 산업입니다. 전 세계 소비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 철강, 정유 등은 중국의 수요 둔화로 제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수출 물량도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중국 내 그 우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예. 그다음에 생산 라인이 자동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인력 복귀가 지연돼서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게 운송 업종도 항공 수요 위축과 중국의 물류 통제 영향으로 물량이 이제 급감할 뿐만 아니라 단가 하락이 이제 불가피해서 항공과 해운은 상반기 영업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은 타격을 덜 받는 이런 분야도 있을까요? 예, 그나마 이제 올해 전망이 밝은 산업은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정보통신 산업 분야인데요. 아하, 예. 반도체는 다양한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과 공급 상황이 마무리된 가운데서 수요처의 보유 재고 감소와 교체 신규 수요 증가로 올해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뭐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 네, 품목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도 기대가 되고요. 또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의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가 이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돼서 전반적으로 정보통신 산업은 이제 올해는 전망이 밝습니다. 예. 특히 이제 통신 장비 경우 5G 통신 서비스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국내를 비롯해서 중국, 미국, 일본 모두 통신사 간 네트워크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5G 서비스를 상용한 통신 사업자는 22개국 40개사에서 올해는 예. 세계 60개국 176개 사업자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부품업체 수주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도 좀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지만 부품 조달이 좀 난항을 겪고 어려워서 있죠. 생산이 일부 이제 차질이 생기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예. 이 사태가 진정되면은 연 매출액 5조 원 이상의 대형사 예.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의 중소업체 모두 2017년을 저점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도 이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정부 당정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추경을 풀어서라도 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정이 10조 원 안팎 규모의 이제 슈퍼 그러니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서 경제 전문가들은 최대 15조 원까지 그 추가 경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이제 외환위기 당시엔 1998년과 99년 그리고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모두 3차례뿐이었는데요. 예. 정부는 2015년 메르스 때 11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당시 정부는 순수하게 메르스 대응과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서 2조 5천억 원을 편성했었고요. 음압 격리 병상 등 시설 장비 확충하는 데 1,500억 원, 그리고 병의원 보조 하는데 1천억 원, 그리고 의료기관 융자에 5천억 원, 관광업계 시설 운영자금 지원 3천억 원 등이었는데요. 서민생활 안정자금 지원도 1조 2천억 원을 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는 1조 7천억 원을 각각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과거 사례를 근거로 추산해 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편성할
추경 규모가 적어도 10조 원에서 최대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바른경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